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2024년 경희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방향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구체적인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일단 이 시간에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논술을 보는 그냥 전형적인 학교고 올해도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일단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뭐를 일단 정리해 드렸냐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만 뽑았어요. 그냥 뽑았고 일단 첫 번째 경희대 수리논술은 자, 첫 번째 논술 100%입니다. 네, 논술 100%, 즉 내신을 1도 반영하지 않는다. 참고 삼아서 작년까지는 내신하고요. 다음에 출결. 작년 같은 경우는 내신하고 교과가 되겠죠. 내신하고 그 다음에 출결. 이게 30%가 반영이 됐어요. 물론 어머님 논술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굉장히 미비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래도 약간 신경은 좀 쓰였거든요. 신경이 쓰였는데 올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거를 없앴어요. 실제로 경희대는 논술만 100%다. 논술 점수로 모든 게 결정된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희대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전통적으로 어머님 길어요. 길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시문이 되게 어렵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좀 공식들과 정의, 개념들을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복붙이죠, 어머니? 복사해서 갖다 붙여요. 그래서 뭐 제시문이 이렇게 있으면 나, 그래서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그러한 뭐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네, 극대극소의 정의. 또 뭐 있을까요? 정적분의 정의. 이렇게 정의나 공식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럼 딱 아이들이 봤을 때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수업 시간에 내신 대비하고 수능 대비하면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도대체 제시문에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주죠?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긴 제시문은 우리 수험생들한테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문제 풀 때 여기 제시되어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4개가 제시되어 있으면 저 4개의 내용이 이 문제 풀이에 꼭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이 4개의 내용을 사용해서 잘 섞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시험은. 따라서 이제 보통 논술이 이렇게 보거든요. 받자마자 애들이 미친 듯이 연습장에 풀어요. 이거 나서 이제 딱 답이 나오고 나면 자,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답안지에다 서술하면서 이제 옮겨 적습니다. 그럴 때 옮겨 적기 전에 꼭 보셔야 돼요. 자기의 풀이에 제시문에 나온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만약 들어가 있지 않다면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내 풀이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 내 풀이에는 왜 다하고 다만 들어가 있고 나하고 라가 없지? 그런 문제에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출제 의도와는 좀 다른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경희대 수리논술의 지침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시문에 근거하여. 항상 제시문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니까 그거 조심하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에 따라서 오케이 계산이 다소 길어질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경희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논술은 어찌되었건 계산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 잘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막상 시험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계산이 복잡하고 나오는 숫자들이 거지 같으면 이거 틀린 것 같은데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조금 천천히 하지만 침착하게 풀어서 원샷 원킬 한 번 풀면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경희대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면 경희대는 정말 도형과 그래프 도형과 그래프를 정말 중시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문에서 어떠한 상황을 주겠죠? 이런 내용들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주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도형이나 함수예요. 함수의 그래프나 도형이란 얘기죠. 와, 도형을 나는 못하고 그래프를 잘 못 읽으면 네, 좀 곤란하죠. 대신 도형의 자체의 성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도형이나 그래프를 준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해석해서 거기서 이제 미분으로, 적분으로, 극한으로,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도형에 대해서 완전 젬병이면 사실 어머님 경희대 논술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 주고 싶은 얘기는 4 번에서 같이 얘기할게요. 경희대는 전통적으로 도형이나 그래프를 중시하는 학교다. 이런 학교가 몇 개 있거든요. 있어요. 몇 개 있고 오늘 인제 네. 다음 시간에 설명하게 되는 건국대, 건국대 논술도 대표적으로 도형을 중시하는 학교예요. 도형을 중시하는 학교거든요. 경희대도 일단 어찌 되었건 도형과 그래프를 중시한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경희대는 최근 2년 동안 논술의 경향이 계속해서 파격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올해만 해도 어머님 왜 어머님 입력했어요. 자, 설명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30% 이거 폐지했잖아요. 바로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변화가 되게 많은 학교예요.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변화가. 어찌 되었건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학통이 추가됐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학통이 중시되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도형을 중시하던 그러한 대학이었는데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의 그러한 경향을 본다면 이제는 확통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확통을 중시한다는 게 뭘까요?"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확통은 뒤에서 설명할 테지만 1단원 경우의 수, 2단원 확률, 3단원 통계.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아직까진 그래도 이쪽인 것 같다. 이쪽인 것 같지만 예전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시하고 있어서 선택을 미적분으로 했고 확통은 그냥 내신으로 끝낸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많은 시간 투자를 못할 건 알아요. 알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문제집들, 내신 문제집, 수능 문제집 말고요. 내신 문제집, 제가 뭐 학교 교과를 뭐 교과서만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그렇죠. 뭐 센수학이라든가 이 정도 수준의 내신 문제집을 그래도 짬짬이 일단 대표 문제만 2단계의 대표 문제만이라도 막 풀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개념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안 돼 있으면 경희대는 쓰시면 안 돼요. 미리 얘기하지만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찌 되었건 스타일은 바뀌고 있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도 참 한결같이 그 출제 그 경향이 있거든요. 출제 그 딱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머님. 아이들한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원서를 어떻게 쓰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기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는 좀 위의 학교를 쓰는 게 맞죠. 쓰는 게 맞고 그런 학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그냥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 학교에 최근 아무리 적어도 2 년치 기출 문제는 다 풀어 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이. 답을 못 내도 좋아요. 그래도 정해진 시간 정해 놓고 똑같이 고민하면서 해 봐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문제가 좀 술술 풀리는 느낌? 정답을 내고 안 내고는 그다음 얘기고요. 거부감이 좀 적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조건들 맞춰서 결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유명한 학교 이런 걸로 했다가 정말 우리 아이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우리 아이는 정말 도형과 그래프는 정말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애인데 경희대를 선택해 보고 학종은 전혀 내신 때 그냥 달달달 외워서 풀고 그 뒤로 전혀 조건부 확률이 뭔지 독립시행 확률이 뭔지 전혀 모르는 친구가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되니까 경희대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유명한 학교들은 요즘 최근 트렌드가 뭐예요? 이걸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센수학의 비단계 대표 유형 정도만 풀 수 있을 정도. 거기까지만. 그다음에 자기만의 정형화된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경희대 기출문제 되게 많죠. 과거 기출문제. 그래서 그냥 논술을 지금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네. 하여간 전국에서 논술을 어찌됐건 학원에서 배우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논술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비슷한 경향의 문제를 과거에서 이제 교과도 막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되는 문제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댓글에 다시지 마세요. 저는 논술 예상 문제라든가 논술 적중, 논술 모의고사 그런 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 제가 수험생이라면 대학교의 기출 문제를 진짜 열심히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만약에 주위에 논술을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 있으시다면 학교의 수학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경희대 논술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 진짜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뽑아서 그 문제를 즉 기출 문제들을 연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거.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 수리논술의 이제 개요를 좀 볼게요. 보시면 선발 인원 자 480명, 480명 정도 뽑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2023년 입시에 대비해서 4명 감소했는데 뭐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좀 살벌하죠. 경희대는 다 아시겠지만 서울 캠퍼스가 있고 국제 캠퍼스가 있습니다. 국제 캠퍼스는 수원에 있나요? 자, 서울 캠퍼스의 평균 경쟁률은 98대 1입니다. 살벌하죠. 98대 1 정말 살벌하죠. 더 살벌하게 만들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일단 한의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0대 1이었나요? 네, 뭐 아무튼 한의대, 그다음에 뭐 의대 그런 경쟁률 때문에 평균 되면 이 정도 된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세죠. 그다음에 수원 캠퍼스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캠퍼스의 경쟁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 어마무시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 최저란 말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의학학 계열하고 자연 계열하고 두 개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얘네 빼고 공대나 뭐 나머지 모든 학과들을 뜻해요. 그런 학과들. 그런 학과들은 자, 보면은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해야 돼요. 확통 응시한 친구는 아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과탐 두 개 중에서 일단 하나, 과탐 두 과목 중에서 하나 잘 본 거 반영하고요. 어찌되었건 자,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이 중에서 잘 본 거 두 개. 두 개를 뽑아서 그게 5 이내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 2등급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어가 3등급 나왔어요. 뭐 국어는 망해서 6등급, 과탐은 뭐 5가 나왔어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 더하기 3 해서 5를 만족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하보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이하보는 굉장히 센 조건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약 한 40%에서 50%는 40에서 50%는 아예 만족하지 못해요. 수능 체제를 만족 못하면 논술 답지를 아무리 퍼펙트하게 쓰셔도 일단 탈락이에요. 수능 체제는 그 뜻이에요. 이걸 못 맞추면 불이익을 줄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저걸 못 맞추면 일단 무조건 탈락이. 논술 성적과는 상관없이 그 뜻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조건이다. 그다음에 한국사는 5등급 이상은 돼야 한다. 1, 2, 3, 4, 5등급까지 6등급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 이제 의대, 약대 이쪽 계열은 응시 과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살벌하죠 어머님. 세 과목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4예요. 즉 국어가 2등급, 수학이 1등급, 그 다음에 영어가 2등급, 과탐이 하나가 1등급, 하나가 2등급. 자, 이렇게 됐다면 3개 더해서 4를 만들어봐 이 뜻이니까 그렇게 하면 4를 만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어머님들도 가끔 계세요. 전부 1등급이에요. 그래서 3개 더하면 왜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요. 4까지는 된다고요. 그럼 3이면 완전 베스트죠. 내 말 이해 가시죠? 3개 더해서 3이어도 상관없다. 가실 거예요. 됐고. 그다음 시험 일수는 수능 끝나고 이틀 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보는 학교가 있고 일요일 날 보는 과가 있어요. 토요일 날 보는 과가 있고 일요일 보는 과가 있고 이건 입학처에서 나와 있는 입시 요강 확인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아, 문항수인데 이게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전통적으로 대문제가 4개, 문제가 4개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시문들이 꽤 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문제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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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러면 총 문제는 8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모인 논술 문제 보니까 이제 대문항을 3개로 줄였어요. 대문항을 3개로 줄였고 거기에 이거 오타네요. 6문제. 2개, 2개, 2개니까 6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아마 작년의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경희대의 그냥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8개면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120분이면 2시간인데 8문제는 사실 문제 되게 많이 풀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산이 좀 있다고요. 계산이 좀 있기 때문에 문항수를 좀 줄여준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모의논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꼭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작두를 타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문항수가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그냥 소문항 기준으로 4문제, 그 다음에 과학에서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볼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출제 범위 볼까요? 출제 범위 보시면 전 과목이 다 들어가죠.
고1 수학, 도원, 수트, 미적분, 확통, 기하. 일단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일단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린다면 수학, 고1 때 배우는 수학이요. 네. 고1 때 배우는 수학인데 경희대는 도형을 중시하는 그러한 학교거든요. 따라서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중에서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을 중시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학 원에서는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 수열. 수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원 미적분은 그냥 다 미분과 적분 얘기잖아요. 미분과 적분 얘기고요. 이쪽은 그냥 누가 봐도 뭐가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최대, 최소. 그죠? 그다음에 뭐 넓이의 변화율,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해서 이쪽은 그냥 수능 준비하면서 그냥 늘 얘기하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전통적인 중요한 부분들. 정의된 그 중에서도 일단 최대 최소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일단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피 문제도 가끔씩 잘 내요.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 부피의 변화율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내고요. 그 다음에 확통은 이제 최근에 2년 동안의 경향을 본다면 확통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그냥 지금 적어드리는 거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2개는 나오지 않을까요? 조건부확률, 공복조합, 그다음에 독립시행. 적어도 이 3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공부할 정도의 그냥 너무 열심히 말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의 경향은 기하는 3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2차 곡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면 벡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네, 공간 도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경향으로는 2차 곡선만 나왔어요. 2차 곡선만 나왔거든요. 2차 곡선만 나왔는데 그 경향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하시다가 어쩌면 곡선과 결합시키기 편한 게 벡터거든요. 평면 벡터. 이거는 센 수학 정도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딱 교과서. 기하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학교들이 기하를 만약 반영한다라고 하면 기하편은 그냥 교과서 정도의 수준만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 그거 풀 수 있을 정도면 적어도 기하 때문에 그 학교를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학교 빼놓고요. 대하고 한양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벡터를 세게 물어볼 수도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양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경희대 그냥 포커스 맞출게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나왔다. 혹시라도 시간이 좀 된다면 그걸 좀 연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의대하고 약대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 범위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어머님 여기 나오는 수학 문제는 거의 여기 자연계열이 보는 친구들 문제 중에서 겹치는 거 2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생들만을 위한 투자적인 그냥 문제 2문제 정도 있습니다. 4문제 보잖아요. 이해 가시죠? 해서 이니 의대 문제니까 어렵죠. 근데 저의 느낌이긴 하지만 그냥 과거부터 해서 쭉 본다면 사실 경희대는 특히 의대 약대 계열 쪽은 어찌 되었건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은 받아요. 면 받거든요. 하지만 어찌 되었건 어머님 논술이고 그것도 의대 약대니까 기본적으로 어렵죠. 어렵고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기출문제는 최근 한 10년 10년치 중에서 어찌됐건 교과 과정에 맞는 것들은 다 푸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문제를 더 연습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중앙대에 나오는 확통 문제. 중앙대에 나오는 확통 문제 참고할 만합니다. 그다음에 건대는 건대도 입시 경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학교인데 최근에 한 3년에 나왔던 문제. 그것들은 이쪽과 이 전체와 관련돼 있어요. 관련돼 있으니까 경희대 문제를 충분히 연습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는 여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중앙대나 건국대 문제를 참고해서 풀어보시는 게 그냥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모의고사, 논술 모의고사나 예상 문제를 푸는 것보단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설명은 이 정도 해드릴 거고요. 경희대를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고 선택한 친구들은 열심히 하셔서
모두 원하는 합격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